네, 경찰이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여성 범죄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필요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황정현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경찰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여성 범죄에 대한 특별 치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범죄의 취약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설이나 인물까지도 제보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지역 11개 경찰서에서만 운영하던 범죄 예방 진단팀도 전국 경찰관서에 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수집된 제보를 토대로 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또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경찰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에 대해서는 그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 스마트워치의 기능이 일단 비상시에 누르면 112 신고센터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예. 본인이 지정한 한 4명의 지인에게 자동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한 1,000대가량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1,000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경찰은 이번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가 아닌 묻지마 범죄로 규정을 한 상태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약간 이제 여성 범죄에 대한 내용도 나와서 그런데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걸 떠나서 여성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진단 하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책들을 단기 과제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대안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의료기관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의료기관이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신청하면 이른바 행정입원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대담으로 다시 이어갈 텐데요. 일단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이 무조건 강제 입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입원 조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경찰이 의료기관에 이 강제 입원을 요청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또 입원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논의를 거쳐서 이른바 행정입원 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선 서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주야 간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전담병원 지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요. 네네. 이번에 강남 그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또한 퇴원 이후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서 상태가 악화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때 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성범죄자처럼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퇴원한 이후에도 정보를 관계기관별로 계속 공유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내놓은 대책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좀 익숙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자, 좀 더 강화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존에 있는 대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강화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거나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활용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 중인 시스템이죠. 또 전 국민 대비해서 스마트워치를 1,000대 추가한다는 것도 사실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험 지역을 순찰하겠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존에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강도만 더 세진다는 의미여서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천에 옮긴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강제 입원을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퇴원을 거부하는 거가 인권 침해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사실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강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일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조건으로 정신질환자를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퇴원을 거부하거나 또 퇴원자 명단 관리를 하는 것도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강제 입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찰이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실제로 입원까지 성사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또다시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이 내려져서 인권 침해 소지는 적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어쨌든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경찰이 할 수 있는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이번 살인 사건을 두고 묻지마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성 혐오 범죄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일부 남녀가 또 대치하는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자, 일단은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서 여성 혐오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확실히 내렸죠. 네, 다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강신명 경찰청장은 프로파일러의 분석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혐오 범죄의 경우에는 어떤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어떤 실체가 없는 피해 의식이나 망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혐오 범죄를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가 진술한 내용 중에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 청장은 우리나라에 혐오 범죄라고 할 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혐오 범죄라는 것은 어떤 사례가 계속 축적이 돼서 경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혐오 범죄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던 사회 현상이나 또 추모 열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피의자 김 씨가 조금 전에 서초경찰서를 나왔고 오전 9시부터 현장 검증을 한다고요. 네, 오전 9시에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공용 화장실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 김 씨가 범행 당시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일단 김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오는 26일 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